제5편 제빵기능사 모의고사 5회 서적 411에서 419쪽 문제 1번부터 60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후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1번 스트레이트법으로 일반 식빵을 만들 때 믹싱 후 반죽의 온도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1. 20도 2. 24도 3. 27도 4. 30도 답은 3번 27도 표준 스트레이트법의 반죽 온도는 27도이고 비상 스트레이트법의 반죽 온도는 30도다. 문제 2번 오랜 시간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합 후 정형하여 2차 발효를 하는 제빵법은 1. 노타이법 2. 재반죽법 3. 스펀지법 4. 스트레이트법 답은 1번 노타이법 이스트 발효에 의한 밀가루 글루텐의 생화학적 숙성을 산화제와 환원제의 화학적 숙성으로 대신함으로써 발효 시간을 단축 제조하는 방법이 노타임법이다. 문제 3번 냉동제법에서 믹싱 다음 공정은 1. 1차 발효 2. 분할 3. 해동 4. 2차 발효 답은 2번 분할 냉동제법은 1차 발효 시간이 길어지면 반죽의 온도가 높아지고 수분이 생성되어 냉동 중 냉해로 인해 이스트가 죽어 냉동 저장성이 짧아지고 가스 발생력도 떨어지므로 요즘에는 화학 첨가제를 많이 넣어 1차 발효를 생략하고 분할 공정으로 바로 넘어간다. 문제 4번 다음은 식빵 배합표이다. 괄호 안에 적합한 것은 강력분 100% 1500g, 설탕 기억 퍼센트 75g, 이스트 3% 니은그램, 소금 2% 30g, 버터 5% 75g, 이스트 푸드 디귿 퍼센트 1.5g, 탈지분유 2% 30g, 물 70% 1050cc. 각 보기의 수치는 괄호 안의 기억, 니은, 디귿 순이다. 1, 5, 45, 0.01, 2, 5, 45, 0.1, 3, 0.5, 4.5, 0.01, 4, 50, 450, 1. 답은 2번 5, 45, 0.1. 강력분 100%일 때 1500g이므로 1500g을 100%로 나누면 퍼센트의 15배를 한 값이 그램의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램의 수치를 15로 나누면 퍼센트의 수치가 되고 퍼센트의 수치에 15를 곱하면 그램의 수치가 된다. 설탕 기억은 75g 나누기 15하면 5g이고 이스트 니은은 3g 곱하기 15하면 45g이고 이스트 푸드 디귿은 1.5g 나누기 15하면 0.1이 된다. 문제 5번 소금을 늦게 넣어 믹싱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1. 염지법 2. 염장법 3. 후염법 4. 훈제법 답은 3번 후염법 소금을 클린업 단계 직후에 투입을 하면 믹싱 시간이 단축되며 흡수율이 증가한다. 문제 6번 수돗물 온도 18도 사용할 물 온도 9도 사용 물량 10kg일 때 얼음 사용량은 약 얼마인가? 1. 0.82kg 2. 0.92kg 3. 1.12kg 4. 1.22kg 답은 2번 0.92kg 얼음 사용량은 사용할 물량 10kg에 수돗물 온도 18 빼기 사용할 물 온도 9한 값 9로 곱한 값 90을 80 더하기 수돗물 온도 18한 값 98로 나누면 0.92g이 나온다. 문제 7번 가스 발생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반죽 온도가 높을수록 가스 발생력은 커지고 발효 시간은 짧아진다. 2. 포도당, 자당, 과당, 메가당 등 당의 양과 가스 발생력 사이의 관계는 당량 3에서 5%까지 비례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 가스 발생력이 약해져 발효 시간이 길어진다. 3. 반죽이 산성을 띨수록 가스 발생력이 커진다. 4. 이스트 양과 가스 발생력은 반비례하고 이스트 양과 발효 시간은 비례한다. 답은 4번 이스트 양과 가스 발생력은 반비례하고 이스트 양과 발효 시간은 비례한다. 이스트 양이 많아지면 가스 발생력은 증가하고 발효 시간은 짧아진다. 문제 8번 제빵 제조 공정의 4대 중요 관리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영양관리 2. 시간관리 3. 공정관리 4. 온도관리 답은 1번 영양관리 제빵 제조 공정의 4대 중요 관리 항목은 시간, 온도, 습도, 공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문제 9번 발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반죽의 pH 2. 계란의 신선도 3.
반죽 온도. 4. 이스트의 양. 답은 2번. 계란의 신선도. 발효, 가스 발생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충분한 물, 적당한 온도, 산도, 이스트의 양, 발효성 탄수화물의 양, 설탕과 소금의 삼투압, 무기물의 함량 등이 있다. 문제 10번. 다음 중 가스 발생량이 많아져 발효가 빨라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반죽에 약산의 소량 첨가할 때 2. 이스트를 많이 사용할 때 3. 발효실 온도를 약간 높일 때 4. 소금을 많이 사용할 때. 답은 4번. 소금을 많이 사용할 때. 소금을 많이 사용하면 삼투압이 높아져 이스트의 가스 발생량이 적어져 발효가 늦어진다. 문제 11번. 이스트를 2% 사용했을 때 최적 발효 시간이 120분이라면 발효 시간을 90분으로 단축할 때 이스트를 약 몇 퍼센트 사용해야 하는가? 1. 1.7%, 2. 2.7%, 3. 3.7%, 4. 4.7%. 답은 2번 2.7%. 가감하고자 하는 이스트 양은 기존 이스트의 양 2% 곱하기 기존 발효 시간 120분 한 값 240을 조절하고자 하는 발효 시간 90로 나누면 2.7%가 된다. 문제 12번. 우유 식빵 완제품 500g짜리 5개를 만들 때 분할 손실이 4%라면 분할 전 총 반죽 무게는 약 얼마인가? 1. 2504g, 2. 2518g, 3. 2604g, 4. 2618g. 답은 3번 2604g. 분할 전 총 반죽 무게는 완제품의 중량 곱하기 완제품의 개수한 것을 1 빼기 분할 손실 한 것으로 나눈다. 그러면 500g 곱하기 5개 한 것 2500g을 1 빼기 분할 손실 0.04 한 것 0.96으로 나누면 2604g이 된다. 1은 완제품의 중량 곱하기 완제품의 개수한 것을 100%, 즉 1로 환산한 것이다. 문제 13번. 같은 크기의 틀에 넣어 같은 체적의 제품을 얻으려고 할 때 반죽의 분할량이 가장 적은 제품은 1. 호밀 식빵, 2. 건포도 식빵, 3. 밀가루 식빵, 4. 옥수수 식빵. 답은 3번 밀가루 식빵. 문제의 요지는 가장 많이 부푼 식빵을 고르는 것으로 밀가루 식빵 반죽에 다른 곡류나 충전물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글루텐을 형성하는 밀단백질의 함량이 희석되므로 완제품의 부피가 작아진다. 그러므로 같은 부피를 만들려면 밀가루 식빵 외의 식빵들은 분할량을 증가하여야 한다. 문제 14번. 다음은 어떤 공정의 목적인가? 자른면의 점착성을 감소시키고 표피를 형성하여 탄력을 유지시킨다. 1. 분할, 2. 둥글리기, 3. 중간 발효, 4. 정형. 답은 2번 둥글리기. 둥글리기란 분할한 반죽을 손이나 전용 기계로 뭉쳐 반죽이 잘린 단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가스를 균일하게 조절한다. 문제 15번. 정형 공정의 방법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1. 반죽 중간 발효, 분할 둥글리기 정형, 2.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패닝, 3.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패닝, 2차 발효, 4. 중간 발효, 정형 패닝, 2차 발효 굽기. 답은 2번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패닝. 넓은 의미의 정형 공정 순서는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패닝이고 좁은 의미의 정형 공정 순서는 밀기 말기 봉학이다. 문제 16번. 성형에서 반죽의 중간 발효 후 밀어 펴기를 하는 과정의 주된 효과는 1. 단백질의 변성, 2. 부피의 증가, 3. 글루텐 구조의 재정돈, 4. 가스를 고르게 분산. 답은 4번 가스를 고르게 분산. 좁은 의미의 성형 공정 중 밀기는 가스를 고르게 분산시켜 완제품의 기공을 균일하게 만든다. 문제 17번. 반죽의 내부 온도가 60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이스트의 활동으로 부피의 점진적인 증가가 진행되는 현상은 1. 호화, 2. 오븐 라이즈, 3. 오븐 스프링, 4. 캐러멜화. 답은 2번 오븐 라이즈. 오븐 라이즈란 반죽의 내부 온도가 아직 60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트가 사멸 전까지 활동하여 가스를 생성시켜 반죽의 부피를 조금씩 키우는 과정이다. 문제 18번. 굽기 손실이 가장 큰 제품은 1. 단팥빵, 2. 식빵, 3. 버터롤, 4. 바게트. 답은 4번 바게트. 제품별 굽기 손실은 제품의 패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굽기 손실은 순서로는 하스브레드, 틴브레드, 팬브레드 순으로 적다.
하스는 구음대를, T는 틀을 의미한다. 제품의 굽기 손실률은 배합률, 굽기 온도, 굽기 시간, 해닝 방식 등의 영향을 받는다. 문제 19번. 찜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것은 1. 중화만두 2. 호빵 3. 소프트롤 4. 찜 케이크. 답은 3번 소프트롤. 찜은 수증기가 갖고 있는 잔여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조리법이다. 소프트롤은 오븐에서 구워 만드는 제품이다. 문제 20번. 다음 중 과자빵 충전용 버터크림 단액 제조 시 설탕에 대한 물 사용량으로 알맞은 것은 1. 25%, 2. 50%, 3. 75%, 4. 100%. 답은 1번 25%. 버터크림 단액 제조법은 설탕의 25에서 30%의 물엿, 주석산 크림을 같이 섞어 114에서 118도로 끓여서 만든다. 문제 21번. 식빵의 가장 일반적인 포장 초고는 1. 15도 2. 25도 3. 35도 4. 45도. 답은 3번 35도. 식빵의 포장 적정 온도는 35에서 40도이다. 문제 22번. 다음 중 빵 제품이 가장 빨리 노화되는 온도는 1. 영하 40도 2. 영하 18도 3. 3도 4. 35도. 답은 3번 3도. 빵 제품이 빨리 노화되는 온도는 영하 7도에서 10도이다. 문제 23번. 대형 공장에서 사용되고 온도 조절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열 손실이 큰 결점인 오븐은 1. 릴오븐 2. 터널식 오븐 3. 데크 오븐 4. 회전식 오븐. 답은 2번 터널식 오븐. 데크 오븐은 소형 제과점에서, 터널 오븐은 대형 공장에서 많이 사용한다. 문제 24번. 생산 공장 시설의 효율적 배치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작업용 바닥 면적은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2. 공장의 모든 업무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기본은 주방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설계이다. 3. 공장의 소요 면적은 주방 설비의 설치 면적과 기술자의 작업을 위한 공간 면적으로 이루어진다. 4. 판매 장소와 공장의 면적 배분, 판매 3대 공장 1의 비율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은 4번 판매 장소와 공장의 면적 배분, 판매 3대 공장 1의 비율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 장소와 공장의 면적 배분이 판매 2대 공장 1의 비율에서 판매 1대 공장 1의 비율로 구성되는 추세이다. 문제 25번. 총 원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1.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판매비. 2. 제조원가 더하기 판매비 더하기 일반 관리비. 3. 직접 원가 더하기 일반 관리비. 4. 제조원가 더하기 이익. 답은 2번 제조원가 더하기 판매비 더하기 일반 관리비. 총 원가는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로 구성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 일반 관리비를 합한 금액이다. 문제 26번. 식빵 50개, 파운드 케이크 300개, 단팥빵 200개를 제조하는데 5명이 10시간 동안 작업하였다. 1인 1시간 기준에 노무비가 1,000원일 때 개당 노무비는 약 얼마인가? 1. 81원 2. 91원 3. 101원 4. 111원. 답은 2번 91원. 1인 1시간 생산량은 총 개수 나누기 인 나누기 시간이다. 그러므로 50 더하기 300 더하기 200 한 것. 총 개수 550을 나누기 5명 나누기 10시간 하면 11개가 된다. 개당 노무비는 1인 1시간 노무비 1000을 1인 1시간 생산량 11개로 나누면 90.9 반올림하면 91원이 된다. 문제 27번. 빵 제품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종류 평가는 크기, 무게, 가격이다. 2. 내관 평가는 기공, 속색, 조직이다. 3. 외관 평가는 부피, 겉껍질 색상이다. 4. 빵의 식감 특성은 냄새, 맛, 입안에서의 감촉이다. 답은 1번 종류 평가는 크기, 무게, 가격이다. 빵 제품의 평가 항목에는 외부 평가, 내부 평가, 식감 평가 등이 있다. 식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맛이다. 문제 28번. 제빵 시 정량보다 설탕을 적게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가 아닌 것은 1. 부피가 작다. 2. 속결이 거칠다. 3. 색상이 검다. 4. 모서리가 둥글다. 답은 3번 색상이 검다. 이스트의 먹이 부족으로 이스트 활성이 저하되어 가스 발생이 적음으로 부피가 작다.
캐러멜화 반응을 일으키는 잔당이 적어 갈변 반응이 저해되므로 껍질의 색상이 엷다. 수분에 대한 결합체의 감소로 밀가루 수화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반죽의 팬 흐름성이 작아지므로 모서리가 둥글다. 가스 발생 부족과 신장성이 감소되어 기공이 붕괴되고 구멍이 생기므로 속결이 거칠다. 문제 29번 식빵 제조에 있어서 소맥분의 4%에 해당하는 탈지 분유를 사용할 때 제품에 나타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1. 맛이 좋아진다. 2. 영양가치를 높인다. 3. 제품 내상이 좋아진다. 4. 빵 표피색이 연해진다. 답은 4번 빵 표피색이 연해진다. 탈지 분유에는 유당이 함유되어 있어 빵 표피색을 진하게 한다. 문제 30번 하스 브레드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베이글빵 2. 아이리시빵 3. 비엔나빵 4. 블란서빵. 답은 1번 베이글빵. 하스 브레드란 오븐에 구움 대에 바로 굽는 빵을 가리킨다. 베이글은 2차 발효 중에 끓는 물에 데쳐낸 후 옥수수 가루를 묻혀준 뒤 다시 2차 발효를 더 시키므로 공정상 오븐에 구움 대에 바로 굽기는 어렵다. 문제 31번 다음 중 식물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당은 1. 과당 2. 설탕 3. 메가당 4. 유당. 답은 4번 유당. 유당은 우유에 존재하는 동물성 당류이다. 문제 32번 전분을 가수분해할 때 처음 생성되는 덱스트린은 1. 말토덱스트린 2. 아크로덱스트린 3. 아밀로덱스트린 4. 에리트로덱스트린. 답은 3번 아밀로덱스트린. 전분을 산 효소, 열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이당류인 메가당으로 분해되기까지 만들어지는 중간 생성물의 총칭이다. 처음 생성되는 덱스트린을 아밀로덱스트린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생성되는 덱스트린을 말토덱스트린이라고 한다. 문제 33번 모노글리세리드와 디글리세리드는 제과에 있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1. 항산화제 2. 유화제 3. 감미제 4. 필수영양제. 답은 2번 유화제. 유화제란 물과 기름처럼 서로 혼합되지 않는 두 종류의 액체를 혼합할 때 분리되지 않고 분산시키는 기능을 갖는 물질을 가리킨다. 종류에는 대두 인지질, 글리세린, 레시틴, 모노디글리세리드 등이 있다. 문제 34번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미노기는 산성을, 카르복실기는 염기성을 나타낸다. 2. 식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여 가지다. 3. 아미노산은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전하를 갖는다. 4.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거의 L형이다. 답은 1번 아미노기는 산성을, 카르복실기는 염기성을 나타낸다. 아미노기는 염기성을, 카르복실기는 산성을 나타낸다. 문제 35번 섬유소를 완전하게 가수분해하면 어떤 물질로 분해되는가? 1. 메가당 2. 포도당 3. 설탕 4. 아밀로오스. 답은 2번 포도당. 전분이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저장성 탄수화물이라면 섬유소는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구조형성 탄수화물이다. 문제 36번 아밀로그래프의 최고 점도가 너무 높을 때 생기는 결과가 아닌 것은 1. 가스 발생력이 강하다. 2. 효소의 활성이 약하다. 3. 반죽의 발효 상태가 나쁘다. 4. 효소에 대한 전분, 단백질 등의 분해가 적다. 답은 1번 가스 발생력이 강하다. 아밀로그래프의 최고 점도가 너무 높으면 효소에 대한 전분, 단백질 등의 분해가 적어 가스 발생력이 약하다. 문제 37번 밀가루 25g에서 젖은 글루텐을 9g 얻었다면 건조 글루텐의 함량은 1. 10%, 2. 12%, 3. 13%, 4. 15%. 답은 2번 12%. 젖은 글루텐 반죽의 중량구 나누기 밀가루 중량 25 곱하기 100 하면 36%가 된다. 건조 글루텐은 젖은 글루텐 36 나누기 3 하면 12%가 된다. 건조 글루텐 양은 젖은 글루텐 양의 3분의 1이기에 3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문제 38번 제빵용 효모에 의하여 발효되지 않는 당은 1. 유당 2. 과당 3. 메가당 4. 포도당. 답은 1번 유당. 유당은 동물성 당류이므로 생물학적 성상이 아주 작은 단세포 식물인 효모는 먹이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 39번
다음 중 신선한 달걀의 특징은 1. 난각에 광택이 있다. 2. 난각 표면이 매끈하다. 3. 난각 표면에 기름기가 있다. 4. 난각 표면에 광택이 없고 선명하다. 답은 4번. 난각 표면에 광택이 없고 선명하다. 신선한 달걀은 난각 표면에 광택과 윤기가 없고 선명하며 까슬까슬하다. 문제 40번. 다음 중 전분당이 아닌 것은? 1. 물엿 2. 설탕 3. 포도당 4. 이성화당. 답은 2번. 설탕. 전분당이란 전분을 가수분해해 만든 당이다. 물엿은 전분을 효소나 산으로 가수분해시켜 얻은 전분당으로 포도당, 메가당, 그 밖의 이당류, 덱스트린이 혼합된 반유동성 감미물질이다. 설탕은 사탕수수, 사탕무의 원액으로 만든 당이다. 포도당은 전분을 효소나 산으로 가수분해시켜 얻은 전분당으로 무수포도당과 함수포도당이 있다. 이성화당은 전분당인 포도당을 과당으로 만든 당이다. 문제 41번. 제빵에서 소금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빵의 내상을 희게 한다. 2. 맛을 조절한다. 3.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시킨다. 4. 글루텐을 강화시킨다. 답은 1번. 빵의 내상을 희게 한다. 소금은 빵 내부를 누렇게 혹은 회색으로 만든다. 문제 42번. 다음 중 제과제빵 재료로 사용되는 쇼트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쇼트닝을 경화유라고 말한다. 2. 쇼트닝은 융점이 매우 낮다. 3. 쇼트닝성과 공기포집 능력을 갖는다. 4. 쇼트닝은 불포와 지방산의 이중결합의 촉매 존재하에 수소를 첨가하여 제조한다. 답은 2번. 쇼트닝은 융점이 매우 낮다. 쇼트닝은 단단하게 만든 기름이므로 융점이 높다. 쇼트닝은 니켈을 촉매로 수소를 첨가하여 경화유를 만든다. 문제 43번. 탈지분유 20g을 물 80g에 넣어 녹여 탈지분유액을 만들었을 때 탈지분유액 중 단백질의 함량은 몇 %인가? 단 탈지분유 조성은 수분 4%, 유당 57%, 단백질 35%, 지방 4%이다. 1. 5%, 2. 6.75%, 3. 7%, 4. 8.75%. 답은 3번 7%. 탈지분유에 함유된 단백질 함량은 탈지분유 곱하기 단백질 비율이므로 20에 35 나누기 100한갑 0.35를 곱하면 7g이 된다. 탈지분유액 중 단백질 비율은 탈지분유에 함유된 단백질 함량 나누기 탈지분유액 함량 곱하기 100이므로 7 나누기 100 곱하기 100 하면 7%가 된다. 문제 44번. 이스트의 질소 등의 영양을 공급하는 제빵용 이스트푸드의 성분은? 1. 칼슘염 2. 요오드염 3. 브롬염 4. 암모늄염. 답은 4번 암모늄염. 이스트는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질소, 인산, 칼륨의 3대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스트푸드는 이 중 부족한 질소를 제공한다. 이 목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암모늄염, 염화암모늄, 황산암모늄, 인산암모늄이다. 문제 45번. 찐빵 또는 찐만주 등에 사용하는 이스트 파우더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팽창력이 강하다. 2. 중조와 산재를 이용한 팽창제이다. 3.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다. 4. 제품의 색을 희게 한다. 답은 2번 중조와 산재를 이용한 팽창제이다. 중조와 산재를 이용한 팽창제는 베이킹 파우더이다. 이스트 파우더는 암모니악의 합성 팽창제로 염화암모늄, 탄산수소나트륨, 전분, 주석산수소칼륨 등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 46번. 일일 섭취 열량이 2000kcal인 성인의 경우 지방에 의한 섭취 열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300에서 500kcal 2. 600에서 800kcal 3. 900에서 1100kcal 4. 1200에서 1400kcal. 답은 1번 300에서 500kcal. 지질의 일일 섭취량은 15에서 25%이므로 15% 섭취 시 2000kcal 곱하기 0.15는 300kcal, 25% 섭취 시 2000kcal 곱하기 0.25는 500kcal가 된다. 문제 47번.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경우 하루 섭취 열량 중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몇 % 이하로 권고하고 있는가? 1. 0.5%, 2. 1%, 3. 1.5%, 4. 2%. 답은 2번 1%. 트랜스지방이란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의 니켈을 촉매로 하여 수소를 첨가시키면 불포화도가 감소되어 포화도가 높아지므로 유지의 성질이 바뀐 것이다. 문제 48번. 음식 100g 중 질소 함량이 4g이라면 음식에는 몇 g의 단백질이 함유된 것인가? 단, 단백질 1g에는 16%의 질소가 함유되어 있다. 1. 25g 2. 35g 3. 45g 4. 55g 답은 1번 25g 단백질 양은 질소의 양 4의 질소계수 100 나누기 16한갑 6.25를 곱하면 25g이 된다. 문제 49번. 무기질의 일반적인 기능이 아닌 것은 1. 체조직의 구성성분 2. 체액의 산, 염기 평형 유지 3. 단백질의 절약작용 4. 생리적 작용에 대한 촉매작용 답은 3번 단백질의 절약작용 단백질의 절약작용은 탄수화물의 기능이다. 문제 50번. 소화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장은 영양분을 소화, 흡수한다. 2. 이자는 당대사 호르몬의 내분비선이다. 3.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4. 위는 강알칼리의 위액을 분비한다. 답은 4번. 위는 강알칼리의 위액을 분비한다. 위는 강산의 위액을 분비한다. 문제 51번.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밀가루 계량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과황산암모늄 2. 아질산나트륨 3. 과산화벤조일 4. 이산화염소 답은 2번 아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은 식품 중에 존재하는 유색물질과 결합하여 그 색을 안정화하거나 선명하게 또는 발색되게 하는 발색제이다. 문제 52번.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오염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 접촉하면 감염된다. 2. 사람에게 급성장염을 일으킨다. 3. 이중나선 구조 RNA 바이러스이다. 4. 환자가 접촉한 타월이나 구토물 등은 바로 세탁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답은 3번 이중나선 구조 RNA 바이러스이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일반 증상 잠복기 24에서 28시간 지속시간 1에서 2일 정도 주요 증상 설사, 탈수, 복통, 구토 등 발병률 40에서 70% 발병 다닐라선 구조 RNA 바이러스이다. 문제 53번. 다음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것은 1.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식중독 2.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3.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 4. 살모넬라 식중독 답은 1번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식중독 보툴리누스균은 신경독인 유로톡신으로 보기 중에서 치사율이 가장 높다. 문제 54번.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 물질은 1. 순 2. 납 3. 카드뮴 4. 구리 답은 3번 카드뮴 보기 1. 순 미나마타병 보기 2. 납 만성 중독은 빈혈, 소화기 장애, 시력장애 보기 3. 카드뮴 이타이이타이병 보기 4. 구리 급성 중독의 경우 메스꺼움, 구토, 발한 문제 55번. 식품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경구 감염병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화학물질이 주로 원인이 된다. 2. 미량의 균량에서도 감염을 일으킨다. 3. 2차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4. 원인 미생물은 세균, 바이러스 등이다. 답은 1번 화학물질이 주로 원인이 된다. 화학물질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화학적 식중독이다. 문제 56번. 다음 중 동종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병이 없는 것은 1. 조류독감 2. 광우병 3. 세균성 이질 4. 구제역 답은 2번 광우병 광우병은 동종 간의 섭취에 의해 발병한다. 문제 57번. 식중독균 등 미생물의 성장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저장 방법과 그 예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산소 제거 진공포장햄 2. 수분 활성도 저하 상온보관 우유 3. 온도 조절 냉동 생선 4. pH 조절 오이 피클 답은 2번 수분 활성도 저하 상온보관 우유 수분 활성도 저하는 건어물 건과류이다. 문제 58번. 부패의 진행에 수반하여 생기는 부패 산물이 아닌 것은 1. 메르캅탄 2. 암모니아 3. 일산화탄소 4. 황화수소 답은 3번 일산화탄소 단백질의 부패 생성물에는 황화수소, 아민유, 암모니아, 페놀, 메르캅탄 등이 있다. 문제 59번. 식품의 변질에 관여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 2. 수분 3. 압력 4. pH 답은 3번 압력, 식품의 변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는 영양소, 수분, 온도, pH, 산소, 삼투압 등이 있다. 문제 60번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1. 벤조피렌 2. 아크릴아마이드 3. 니트로사민 4. 다이옥신 답은 2번 아크릴아마이드 탄수화물이 많이 든 감자를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튀길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성된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